네,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신체 하중을 모두 감당해내야 하는 역할을 하는 무릎은 노화로 인한 퇴행이 나타나기가 쉽다고 합니다. 쓰면 쓸수록 닳게 되는 무릎에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 오늘 메디포커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40, 50대에서는 과도한 노동이나 업무가 쌓여서 발생하는 초기 관절염, 60대 이상에서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나이나 외상력, 그리고 통증이 발생한 상황이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통증으로 내원하신 분보다는 다른 동반 증상이 있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보통 연골이 다치게 되면 관절에 물이 차고, 그리고 인대가 다치게 되면 피가 차게 됩니다. 보통 육안적으로 부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무릎을 이렇게 끝까지 쪼그리는 경우에 보통 무릎에 물이 압력이 올라가서 오금 쪽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관절에 물이 찰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폈을 때 우리가 운동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물이 찬 것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오르막을 걸어갈 때는 근육을 통해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지만 내리막길을 할 때는 보통 관절이 체중을 지지해 주기 때문에 보통 내리막길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관절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단순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됩니다. 단순 엑스레이 상에서 이상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초기 관절염에서는 약물이나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시행한 후에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정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보통 MRI가 그 검사인데요. MRI 상에서 무릎 내부 구조물에 쿠션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이나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손상된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는 경우는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초기 관절염에는 1차적으로 약물이나 아니면 물리치료 아니면 연골을 부드럽게 만드는 연골 주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데요. 보통 1cm 미만의 절개로 관절 내시경을 넣어서 수술하는 법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손상된 부위를 복원을 해주거나 복원이 힘든 경우에는 마모가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다듬어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손상이 된 경우에는 손상된 연골을 제거하고 뼈에 구멍을 내어서 골수세포가 나오게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미세천공술이라고 하는데요. 골수세포가 나와서 상처가 덮이듯이 섬유성 연골로 덮여서 뼈끼리 부딪히는 것을 예방해줘서 관절염을 예방하게 됩니다. 2차적으로 보통 시술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40, 50대의 외상에 의해서나 아니면 과도한 노동에 의해서 이른 나이에 발생한 심한 관절염에서는 구조적으로 다리가 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외상에 의해서 한쪽 부분만 닳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인공관절의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쓸 수 있지만 냉장고를 자주 여닫으면 수명이 짧아지듯이 인공관절도 시행한 후에 과도한 노동이나 일을 하게 되면 빨리 닳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65세 이상이거나 더 이상의 노동이 필요 없는 경우에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면 평생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대신 잇몸이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보통 무릎 관절로 가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변 관절에 있는 근육을 키워주게 됩니다. 보통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 중에서 체중이 부하되지 않는 운동이 좋은데요. 보통 물 안에서 하는 수영이나 평지를 걷는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피해야 할 운동은 오르막 내리막을 심하게 하는 등산이나 아니면 쪼그려서 하는 체중이 부하되는 스쿼트 같은 운동들이 관절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은 과도하게 쭈그리는 자세가 관절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실 때 식탁에서 하시거나 잠자리를 드실 때는 침대 생활을 하시는 것이 일상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리가 아프시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무릎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일부분입니다. 동반되는 허리 디스크나 허리 협착증을 통해서 무릎이 안 좋아지는 경우, 그리고 또 무릎이 안 좋아지면서 인해서 허리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고려하기 전에
다른 질환이나 다른 동반된 관절에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미리 같이 치료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